저희가 공개할 첫 번째 소식, 나라를 우롱했던 다이빙벨 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저희 기자 연결해서 오늘 진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나와 계시죠?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들, 딸들 살려내라. 네, 자 천상철 기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실종자들이 멀리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멀리서 발견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자하고 있는데, 네. 자, 천상철 기자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좀 통신에 문제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빙벨 쇼 저희가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는데,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나라를 우롱했던 다이빙벨 쇼. 한 1시간쯤 전이죠. 이종인 씨란 잠수사가 온 나라를 어지럽게 했는데, 스스로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안 됩니다. 포기했습니다. 오늘 오후 진도에서 있었던 영상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철 기자는 잠시 후에 연결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진도에서 보였던 이종인 씨의 설명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용을 한 결과 그 가족 수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이빙 벨을 사용한 거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 기회가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잖아요. 네, 지금 하시는 말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소감이 드세요? 이 이종인 씨의 다이빙 벨 논란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네. 다음에 여러 가지 네. 처음부터 잠수사들의 작업이 어려웠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조류가 굉장히 빨랐고 바다 깊은 곳이었고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종인 씨라는 분은 이 다이빙벨이라는 장비를 이용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네. 조류에 구애받지 않고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된 거로 추정되는 많은 학생들을 구해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실제로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네, 자, 다이빙벨이 어떻게 생긴 건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 좀 영상을 좀 준비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했던 얘기, 이번 주 들어와서 했던 얘기, 오늘 한 얘기가 다 다르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는요, 다이빙벨을 이용할 경우에 무려 20시간 동안 잠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2000년 만들었고 그 다이빙벨을 서너 차례 사용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는 조류 빠름과 상관없다. 그러면서도 20시간은 아니고 겨우 40분에서 80분 정도 잠수할 수 있다. 무슨 잠수사가 슈퍼맨이냐. 그러면서 20시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바꾼 거죠. 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전 이 얘기 들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결국 견디다 못해서 물론 많은 시도는 했었죠.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다이빙벨을 통한 수색 작업은 결국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다이빙벨 성공은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이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네네.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좋은 네. 기회로 여겼다. 네. 한번 성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은요, 결국 이종인 씨가 그동안 왜 해경이 이걸 막느냐. 내가 사비를 들여서 이걸 직접 제작했고, 이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구조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왔는데, 왜 날 쓰지 않느냐. 해경을 비난하는데 활용했던 저 다이빙벨. 그렇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철수하고 항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애초에 저 바지선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해경의 기존의 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언론에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또 유족분들도 마지막 한오락의 실타래 하나라도 잡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다이빙벨 투입을 결정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다이빙벨 내가 언제 성공한다 그랬냐.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저 다이빙벨의 신화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죠. 해경이 현재 어떤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해군이 방해하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 한다. 언딘이라는 민간 잠수업체만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다이빙벨을 두면 마치
모든 구조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까지 얘기했는데요. 결국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도 이 다이빙 벨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현장에서 만난 김민찬 기자가 이제 열흘 이상 그곳에 있었는데 네. 다이빙 벨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수색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온 게 이제 다이빙 벨이었는데요. 그러면서 24일에는 그 실종자 가족분들께서는 해양경찰청장이랑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이렇게 앞에 세워두고 다이빙 벨을 투입할 수 있게끔 직접 네. 전화를 해라. 네. 지금 당장 투입하게끔 전화를 해라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기대감이 엄청 컸었습니다. 무려 8시간 동안을 묶어두면서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이종인 씨라고 하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이건 폭침이 아니라 좌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주장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폭발물을 전념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폭발물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신력이 없는 사람, 이번에 다시 저런 구조 현장에 투입돼서 다시 저런 혼란을 자초한 것,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 그 기대는 헛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실패했다 선언했고요. 내가 언제 성공한다 그랬냐? 언론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라는 얘기를 했고 나처럼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기회였다. 시험도 해볼 수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치기 어려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적어도 다이빙벨 관련된 논란은 오늘로서 좀 종지부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시간에 연결이 좀 원활치 않았는데요. 천상철 기자,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저희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진도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상황입니다만 그동안 침몰된 그 선박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돼서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대부분 이제 선체 내에 수색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혹시 강한 조류에 떠밀려서 시신이 유실되는 일은 없을까 이런 걱정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죠. 어제 시신 한 구가 이 사고 해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인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선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러면서 수색 범위를 점차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선과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수색 반경을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시신이 혹시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정부의 고민도 좀 깊어지고 있고요. 3중으로 현재 그물망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11km, 17km, 최대한 38km 범위 내까지 수색 작업을 넓히고 있는데 혹시나 시신을 찾지 못할까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 1993년에 서해 페리오 사건 때 이 실종 16일 만에 무려 32km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 2구가 발견돼서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해역이 이 서해안 조류가 빠른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시신 6구가 또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대부분 선체 내에서 다 발견이 됐는데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었던 이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좌측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선체 좌현 쪽에서 선수에 있는 왼쪽 부분에서 시신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동안 선체 진입이 어려웠었는데 진입로가 뚫리면서 수색 작업이 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시 정도 정조기 때 주로 많이 발견이 됐는데 오늘 9시 40분에 또 한 번의 정조기가 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에 성과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 그동안 너무 애달게 가족의 생활을 좀 기대했습니다만 이제는 희망이 많이 작아졌습니다만 어떻게든 시신이라도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 이렇게 멀리서 발견된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물 활동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단원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유가족들 이제 안산에서의 발인이 끝났는데 다시 진도로 내려오셨다는데요. 어떤 생각을 요새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곳 팽목항이나 진도체육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장소일 겁니다. 하지만 어렵게 다시 발걸음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종 83명의 가족들이 아직 이곳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나눠져 계십니다.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유가족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버스 4대에 나눠 타고 이곳 팽목항구를 찾았는데요. 이 가족들은
하얀색 반팔 티셔츠예요. 이 검은색 글자와 또 빨간색 글자로 구호를 쓰고요. 작은 손 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정부 대책본부에서 저 멀리 보이는 주차장까지 한 1km를 행진을 하면서 구호를 외쳤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아들, 딸들 살려내라. 자식 낳아라 하지 말고 내 새끼 살려내라. 이런 구호들이 많았습니다. 울부짖는 가족들도 있었고요. 저 멀리 항구를 바라보면서 바다를 사고해역을 바라보면서 아들, 딸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이 정부가 하루빨리 실종자들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꼭 살아 돌아올 것이다.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포옹을 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는 천상철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진도의 상황, 구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생존자 찾는 일에 대한 기대는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좀 접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다이빙 벨 신화도 오늘로 끝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